최근에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2700도 넘어섰더라고요. SK 같은 주식은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뭐 만원도 오르고 2만원도 오르고 합쳐서 뭐 요 며칠 사이에 한 3만원 올랐더라고요. 20% 이상 오른 것 같죠.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도 2700 이상 올랐고요. 아마 앞으로 한국 코스피,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 호황은, 이 기세는 아마 엄청나게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잡혀졌다라고 봐야죠. 아직은 조금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돈을 가지고 각 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에 대북 진출을 위한 온갖 자금들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만들어낸다라고 봅니다.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윗동네가 있어서 그 지역을 한국이 진출해서 많은 것들을 복구하고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짐작하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기대, 그런 바람으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조심스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마 좀 더 많은 새로운 것들,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시도를 하며 살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한 5년, 10년 경제적으로 되게 위축이 되면서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과 별개로 주식시장은 주가가 아마 엄청나게 올라서 많은 비투들이, 개미족들이 또 몰려들 것 같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은 호황이고 돈은 그쪽으로 계속 몰려 들어가고 나머지 쪽에서는 사람들이 술도 덜 마시고 담배도 덜 피고 외식도 덜 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차갑게 변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것들을 또 받아들이며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을 아마 더 심도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호황을 누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은 많이 침체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좀 기형적으로 아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의 분위기가, 내수가 좀 살아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뭐 지역 화폐 뭐 이런 것들도 또 활성화시켜서 또 나름 좀 내수가 조금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저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엄청난 혁신과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호황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면 대출 금액 한도 줄어들고 가산금리 1.5% 부과하고 한국은행이 5월달에 기준금리를 0.25% 내려서 2.5로 만들었지만 대출자들의 실질 그 대출이자는 크게 눈에 띄게 내려가지 않고 아마 이자 부담은 계속 느낌이 아마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라고 봐야죠.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이제 받아서 원리금 갚느라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주식시장 이런데 거들떠 보지도 못하죠. 왜? 빚 갚느라고 허덕이니까요. 일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나마 연끌족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이미 집을 사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고 빠져나간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또 들어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좀 더 자산을 늘려가며 살게 되겠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따져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고, 항상 주류가 영원히 주류일 것 같지만 주류가 퇴장하고 나면 비주류가 또 다시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것에 대한 또 고민도 필요하죠. 어떻게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 뭐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죠.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착실하게 잘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잘 좀 따져보고 잘 좀 살펴보며 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현실들,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하고 고민하며 지내려 합니다. 잘 되어야죠. 잘 살아가야죠. 근데 참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우리가 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 자금 확보를 충분히 주식시장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다. 상법 개정도 되고 아마도 일반 주주들, 개미들이 좀 더 혜택을 보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상법 개정이 왜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저기 뭡니까? 저기 LG가 되었건 저기 여기저기 이제 유명한 이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쪼개기 해가지고 분할 상장하고 해서 주주들의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줬던 그들을 이제 상법 개정의 이 원동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그 변화를 거부하는 격렬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려 그 변화를 몰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희한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변하는 걸 또 보면서 우리는 또 깨우치고 경험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며 많은 것들을 또 챙겨가야죠.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주식시장의 호황을 또 잘 이렇게 누리며 살려면 빚이 없어야 되고 자기 돈을 넉넉히 두둑히 갖고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빚지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충분히 늘려가기 위해서 저축을 하자, 돈을 모아놓자, 여윳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좀 더 여유롭고 평화롭고 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며 궁리하며 사는 삶이 훨씬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살아낸다라는 게 말처럼 다 쉽진 않지만 지금의 시국에 한국 주식시장을 잘 내다보고 뭔가 많은 것들을 좀 기대하고 다듬어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괜찮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딱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